자, 직장은 취미일까요? 예, 연봉 빼고 1년에 무려 7억 원을 버는 재테크 규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느냐 이거는 아니고 오늘 이 주제는 제가 건강보험료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건보료가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나올지,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재테크하고 부업을 하면은 과연 회사에서 알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고 신현보 기자님이 1월 8일 날 올려주셨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수입이 연 2천만 원이 넘었다. 그리고 이때 연 2천만 원은 비용을 빼고 난 금액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월급 말고 별도 부수입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60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과거에는 이게 정말 1%도 안 됐어요. 0. 몇 프로밖에 안 됐어요. 자, 8일 국회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야, 요거 중요합니다.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 자,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자라는 건 뭐냐면은 직장인이라면은, 자, 일단 이거는 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직장인 분들은 월급을 받고 계시잖아요. 월급을 받고 계시면 그 월급에서 건보료가 책정이 되는데, 그 책정되는 건보료가 뭐냐면 보수 월액 보험료라고 해요. 보수 월액 보험료. 쉽게 말해서 내가 받고 있는 보수 월급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부업으로 딴 걸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막 샵을 하나 차려가지고 가게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생기면은 소득 월액 보험료라는 게 추가될 수가 있어요. 소득 월액 보험료, 이게 연간 2천만 원인데 현재는 이 2천만 원이 비용을 차감하고 난 후에 소득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임대 수익 금액 2천만 원은 비용 빼기 전 금액이고요. 얘는 비용을 빼고 난 금액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소득 월액 보험료 기준이 되는 2천만 원이 과거에 7,200, 3,400, 2,000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7,200이었을 때는 비용도 뺐는데 그 기준이 7,200만 원이나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상자가 없었어요. 0. 몇 프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3,400으로 작년인가 재작년 바뀌었고요. 재작년일 거예요. 22년도. 그리고 작년부터는 다시 연간 2천만 원으로 내려온 거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 빼고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다른 소득으로 연간 2천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가 60만 명이고, 이거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90만 명 중에 거의 2천만 명이잖아요. 3% 수준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준이 높았을 때 7,200일 때는 0. 몇 프로밖에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 기준이 내려가니까. 현재는 3%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본인들이 매기는 건보료, 뭐라 그랬어요? 보수 월액 보험료. 보수 월액 보험료. 이거하고 별도인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소득 월액 보험료. 그쵸? 네. 그래서 소득 월액 보험료는 여기 나오죠? 보수 월액 보험료와는 별개로 취급한다. 이게 제가 다 강의자로 저는 예전에 만든 겁니다. 22년, 막 21년 그때. 좀 자랑 좀 하고. 자, 이자 소득이나 주식 배당 소득, 임대 소득 올 때 이것들을 별도로 매겨가지고 월급 외 보험료라고도 하는데,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은 계속 강화되었다. 상한선이 있어요. 요게 이제 상한선이, 예를 들어서 월 391만 1280원을 보수 월액 보험료 측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금융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달이 5,680만 원, 그래서 1년에 한 7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역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자, 한편 이 소득 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지 부과했는데, 이때 7,200은 뭐라고요? 비용 빼고 난 금액이에요. 28년 7월부터 부가체제를 개편하면서 부과기준이 연간 3,400 초과로 떨어졌고, 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으로 더 낮아졌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딴짓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험료가 이제 보수 월액 보험료 말고 요거
소득 월액 보험료가 늘어나면서 이제 보험료 부담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직장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하나만 가지고 보험료 책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보험료 책정에서 절반을 고용주, 사장님이 내주시잖아요. 본인은 또 반만 내고. 그러니까 누구랑 형평이 안 맞아요? 지역가입자하고 형평이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직장가입자 밑에는 또 누가 있어요? 피부양자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역가입자하고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를 좀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좀 강화해서 낮추면서 이 소득 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거죠. 그러면 이 소득 월액 보험료가 이 보수 월액 보험료, 흔히 우리가 내고 있는 직장 가입자이면서 건보료는 회사에서 바로 떼고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소득 월액 보험료도 직장에서 떼고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그러면 직장에서 알지 않습니까?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소득 월액 보험료는 저도 받아봐서 아는데 본인한테 개별로 가고요. 따로 고지가 돼가지고 별도 고지서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된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딴짓을 해서 부업을 해가지고 연간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비용 빼고 난 금액이. 소득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 경우에 소득 월액 보험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나한테 직접 오니까. 그런데 아주 드물게, 이제 걸리는 경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주 드물게 이 건강보험공단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소득월액보험료를 별도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개인정보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대요. 아주 간혹. 뭐 옛날 주소를 쓴다든지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그러면은 회사에다 연락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게 해서 걸린 사람 내가 한 명 알아요. 진짜 이건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건강공단에서 연락이 오거나 뭐 주소 같은 거는 좀 최신 걸로 잘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자,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내가 뭐 월세를 받는다든지 커피숍을 운영한다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데 그 나온 수익을 내가 배당으로 받지 않고 또 급여로 받아버렸어.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급여 1번 A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법인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당으로 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글씨가 오늘따라 더 안 쓰지냐? 배당이 아니고 이걸 갑자기 급여로 빼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급여가 이제 B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연말정산 해야 되잖아요. 연말정산을 할 때 이 급여 A와 이 급여 B, 이 급여 A와 급여 B가 합산해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회사 있죠? 여기 회사에서 이거 뭐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걸려요. 예, 걸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혹시 내가 법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법인 뭐 대표든 감사든 주주든 그 법인에서 내가 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직장 다닐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 때는 연말정산 때 걸려. 아시겠죠?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몇만 원 차이로 부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면 또 안 되니까 연소득 2천만 원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그래서 이들 직장에는 월 평균 20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주택임대하고 조금 이렇게 구분을 좀 하나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택임대하고 이 건보료하고 둘 다 똑같이 2천만 원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주택임대, 건보료. 자, 이때 2천만 원 있죠? 자, 이때 2천만 원은 주택임대는 비용 빼기 전이에요. 비용을 빼기 전이야. 근데 건보료는 비용을 빼고 난 후에, 즉 소득금액이에요. 소득금액.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임대가 더 불리한 거지. 비용을 빼기 전 금액이니까. 아시겠죠? 원래 인생이 그래요. 우리한테 좀 유리하다 싶으면 그런 거 적용 안 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근데 우리는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붙잖아요. 이렇게. 근데
주택임대는 그렇지 않고요. 2천만 원 초과되면 전액 종합과세가 된다. 이게 이제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부담이 좀 많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좀 기사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건보료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지역가입자는 이제 자동차는 좀 빼겠다 그랬었죠. 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두 개가 좀 형평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